안녕하세요. 과학서 떠들기 리리쌤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과서 그 지수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과학사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제 더 자세히 있는 원자 모형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돌테의 원자 모형, 그다음에 조지프 톰슨, 그다음에 러더포드, 지금 현재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의 원자 핵의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방사선의 발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 오늘은 원자 핵이 어떻게 발견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한번 어, 해보기 원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질문은 뭐였냐면 방사선의 발견이 뭐였냐? 원자 핵의 발견이 먼저냐? 지금에는 방사선의 발견이 먼저였다. 자, 이번엔 뭐냐? 원자 핵의 발견이 먼저냐? 방사선 중에 하나인 알파선의 정체 규명이 먼저나 이거죠. 자, 뭘까요? 정답은 원자 핵입니다. 자, 방사선 중에 하나인 알파선의 정체가 원자 핵을 발견한 이후로 나왔다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지난번에 러더포드가 발견했던 방사선 연구 1898년도에 러더포드가 체계적인 실험을 해서 알루미늄 호일 1개, 그다음 2개, 뭐 13개까지 해서 각 단계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강도를 측정해 가지고 알파선과 베타선을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1901년도에 광선 요 강선이 바로 전자기파라는 결정을 하고 이제 감마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요 사진들은 뭐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고 전기장을 걸어줘서 각각 이 알파선과 베타선의 전하량 또 이런 특징들을 또 알아내는 실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이 알파선은 전하가 헬륨과 똑같다. 헬륨 핵이 나라는 거, 그 정도는 사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리고 분광학을 통해서. 그리고 이 베타선은 아마도 이제 전자기 때문에 음극선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또 쉽게 알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자 핵의 발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바로 이제 러더포드인데요. 자, 러더포드는 그동안에 이제 방사선 실험을 많이 하죠. 방사선 실험을 통해서 과연 이런 방사선을 통해서 물질의 구성을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래서 파트너인 한스 가이거와 그리고 리스트 마스터에게 실험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실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은 방사선 원과 붕괴될 때 만들어진 이 알파 입자를 가지고 얇은 금박 형태로 관형을 향해서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선을 금박을 향해서 발사를 합니다. 자, 그럼 금박 주변으로 이리저리 이제 이런 검출기들을 해놓는데 이 검출기 가이오 계수기라고 보죠. 이를 이용해서 알파 입자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거였어요. 물론 예측은 뭐 요 근처 요 근방에 살짝 굴절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러더포드가 이런 장난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네, 러더포드가 한번 표면에서 반사가 될 수 있으니 반사가 되는 효과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한번 해봐라 라고 지나는 말로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했다 합니다. 이 러더포드가 이와 같은 당당스러운 언행과 이런 것들은 그 학생들에게 많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중에 다수는 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었는데 특히 이 알파 입자의 역산란, 거꾸로 반사에 날아오는 거 있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거꾸로 반사에 나오는 것들, 요 실험에서는 바로 큰 성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갖고 있느냐가 또 새로운 과학의 업적을 이루느냐에 대해서 또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이 반사돼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 그래서 뭐 이때 이 러더포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거인 가이거가 매우 흥분해서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나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
마치 15인치짜리 쉘을 티슈 페이퍼에 쏘듯이 그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 자, 이것은 마치 뭐냐면 예 젖은 휴지 한 장을 걸어 놓고 휴지를 향해서 벽을 던졌을 때 벽돌이 휴지를 맞고 튕겨나온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어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러더포드가 1991년에 중앙 전자 가설을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어 톰슨 모형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이 톰슨 모형에는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젤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자금 중심에 집중되어만 거대 충전 입자 경로상 현장 편차를 달성했던 결론이었죠. 그래서 이때의 핵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1911년도에는 이런 전하들이 중앙에 몰려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설을 얘기했고요. 사실 이제 요게 이제 1912년도에 핵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러더포드는 이런 결론을 내는 굉장히 신중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이 중앙에 나오는 이 중앙에 있는 전하들이 마이너스 있진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고려했다는 얘기죠. 왜냐면 알파 입자가 이제는 플러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휘었다라는 것은 물론 반사도 반사지만 휘었다라는 것은 뭔가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전하까지도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10년도와 1911년도에 나가오타 한타로가 토성 모형을 얘기를 하죠. 이때는 회전하는 전자 고리에 좀 중점이 있었고요. 이 러더포드는 뭐냐면 이 중심에 있는 이 전하들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아니면 디스크 형태냐 구형 형태냐 이런 것들에서 정확하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러더포드입니다. 태양계 모형이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되게 되죠. 그래서 원자 핵 모형이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양성자 발견입니다. 네. 왜냐면 핵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었죠. 자, 우선 러더포드와 같이 함께 연구했던 헨리 모즐리. 이 모즐리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 핵의 전하량으로 주기율표를 재구성했던 이 모즐입니다. 이 모즐리의 연구를 통해서 원자핵의 양전하를 셀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이 러더포드는 실험하는 과정에서 이 질소에 이 알파 입자가 충돌하고 나서 이와 같이 산소 그리고 산소 그다음에 수소 요게 형성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 과정을 알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헬륨에 있던 플러스가 마치 이제 여기 산소에 있는 플러스로 옮겨가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옮겨가는 거는 입자가 양 전하를 운반했다. 그 입자를 처음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프로토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양성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이제 헬륨이 수소가 또 질소가 산소로 변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인공적으로 핵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핵이 단순히 그냥 입자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그 내부에는 어떤 복잡한 구조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중성의 가설을 내놓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20년 돼서야 알파 핵자가 수소핵 4개와 그리고 2개의 전하의 전자로 된 복잡한 구조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1901년도에는 감마선을 얘기했고 드디어 이 알파 입자의 정체가 1920년대에 발견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성자의 가설을 내놓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에 의해서 중성자가 1932년도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러더포드는 핵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핵이 또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도 그리고 알파 입자가 결국은 뭔지에 대해서 아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 러더포드에 대한 원자핵에 대해서 순간적인 것들을 알아봤고요. 러더포드와 함께했던 사람들 파트너들을 좀 보시면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위원소 1913 년도에 처음으로 이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프레드릭 소니에 의해서 나왔고요. 앨런의 파트너죠. 그리고 헨리 모즐리 아까 얘기했던 핵의 전하량에 의한 원자 번호를 이렇게 측정했던 헨리 모즐리 1913 년도에 헬렌 모젤리 그다음에 뭐 닐스 보어 사실 뭐 다음 원자 모형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잖아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했던 1913년에 제시했네요. 닐스 보어.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성자 발견했던 1932년에 발견했던 제임스 채드리. 네, 이와 같은 이론 같이 함께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중에 또 제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과학의 큰 흐름 같아요. 요즘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요 당시에는 사실 이제 어 방사선, 원자, 핵 물리에가 점점 고개를 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연구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이렇게 업적들을 낼 수 있도록 그 전의 사람들이 뒷받침을 해준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좀 원자의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핵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